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아침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박봉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봉규의 봉을 맡고 있는 최진모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봉규의 규 신인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최진봉 교수님과 콤비인 신인규입니다. 아 그래요? 콤비가 됐어요. 콤비입니다. 아 좋습니다. 박봉규 분위기 매불쇼에도 콤비예요. 우리가. 아 그래요? 매불쇼. 잦은 콤비입니다. 잦은 콤비. 자 다음 주에 안 한다며. 다음 주에 방송 안 한다며 이거. 다음 주에 왜 안 합니까? 방송 예. 뭐죠? 아 메이데이 메이데이는 뭐 노동절. 메이데이야. 노동절. 노동절도 해. 더 노동을 해. 노동을 저는 하고 싶은 그러니까 의사가 노동을 있는데. 더 하고 싶다고. 노동하면 큰일 납니다. 뭘 큰일 나요? 회사에서 징계 받아요. 아, 노동하면 안 돼요. 그럼 저랑 교수님이랑 우리 둘이 나와서 둘이서 노동을 둘이서 할게, 사람이 그냥. 없어요. 그냥 틀어놔 할게. 별 계속 말씀. 틀어놔 24시간. 제가 끄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별 말씀. 너무 좋아하시네요. 두 분이 이렇게 합이 맞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역시 목사와 집사와 서로 섬기고 서로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 너무 좋습니다. 네, 자 박봉규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역시 영수회담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 주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촉박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원래대로 네. 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영수회담 하자라고 맞아요. 통 크게 제안을 좀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정무수석 임명하더니 뭐 실무회의가 취소되고 이러면서 원래대로 하면은 내일 영수회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거는 완전히 지금 물 25일. 건너간 네.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영수회담도 뭐 어떤 의제냐 또 어떤 분위기냐도 중요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일머리 없음에 대해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일머리가 없다. 없다. 너무 일을 못한다. 라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일을 너무 못한다. 아 너무 못합니다 진짜. 아니 이거는 예. 일처리에 ABC가 있는데 이거 완전히 일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려서 그나마 2년 만에 열리는 거의 올림픽 주기로 지금 열리는 영수회담 아닙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성사를 못 시킨다라는 게 참 지켜보기가 너무 좀 딱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던 게 영수회담 하기로 한 거잖아요.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정무수석을 바꿔가지고 제일 중요한 사람을 바꾸고.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정무수석 바꾸면서 이게 좀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무수석을 이 소개하는 자리에 윤 대통령이 가서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늦춰지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 대통령이 가서 거기서 막 소개하고 있고 막 기자들 질문 받고 있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영수회담이 최우선 순위라고 한다면 조금 정무수석 뭐 이 인선을 좀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은 이거 다 한 다음에 연락을 전화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막상 지르고 난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늘 그러잖아요. 언제는 안 그랬어요? 그냥 얘기를 해. 그냥 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이게 무슨 뭐 정말 진짜 진심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 듣고 국민의 민심을 들으려는 생각보다는 네. 형식적으로 뭐 이런 거라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총선 민심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참패했죠. 그다음에 이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면피용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옆에서 하라 그러고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분위기 보니까 안 하면 큰일 나겠고 이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말은 뱉어놓고 네. 사람들한테 홍보는 해놓고 그러고 나서 뭐 이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언젠가 되겠지 이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정말로 야당 대표와 만나서 협치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좀 더 진심으로 하려고 했으면 아니 뭐 정무수석이 되더라도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하고 아니면 진짜 뭐 물론 의제가 중요하고 만남 장소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네. 격이 없이 그냥 만나자. 언제든지 오세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여건 되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돼 있으니까 용산을 오시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그럼 금방 만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물론 뭐 의제도 설정하고 해야 되겠지. 근데 정말 진심이라고 하면 터놓고 의제 네. 필요 없고 대표님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세요. 제가 다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2년 만에 만나자고 하면서 하는 태도를 보면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무산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 의제 설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어제 뭐 의제 보니까 대통령이 싫어할 말만 이제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아 그게 총선 민심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야당 듣기 싫은 대표로서 거야. 얘기를 해야지. 듣기 싫다고. 듣기 싫어. 왜 말을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을 관찰하고 있자면은 이분은 진짜 동네 반장도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배경에는 네. 국면 전환용이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날 마치 전화한 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인데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최저치를 돌파합니다.
23%를 기록하면서 뜨거워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야 전화 한 통 좀 때려야겠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넣었고 네. 저는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거는 정무수석 교체라는 것은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변수입니다. 근데 그 핵심 변수를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호섭 정무수석한테 얘기를 해야죠. 이것까진 마무리하고 나가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홍철호 수석을 월요일날 임명 발표를 할 걸로 예정되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수회담은 월요일날 홍철호 수석 발표하고 오늘 정도 수요일 정도에 영수회담을 정식적으로 제안을 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예우를 갖추고 그러니까. 뭐 의제에 대해서도 터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해야 영수회담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건 뭐 완전히 즉흥적으로 했다가 뒤죽박죽 섞여버리니까는 정말 모든 일처리를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국정 운영을 완전히 말장난으로 한다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보도 보면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휴대폰 번호를 저장해뒀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뭔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야. 언제든지 전화하겠다. 아니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진짜 황당하네. 전화번호 저장한다고 전화를 언제든지 합니까? 저는요 전화번호 저장하고 1년에 한 번도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인규 변호사도 그러실 거야 아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전화번호. 박정호한테 제가 박정호나 신인규한테 전화를 하지만 뭐 전화번호 저장된 분들 중에 전화 한 번도 안 한 분도 많아요. 네. 그 이재명 대표 저도 전화번호 있거든요. 전화하세요? 안 하세요?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하세요, 대표님? 근데 기다리시긴 하죠. 그렇죠. 안 오더라고 전화가. 어쨌든 그러니까 전화번호 저장하는 게 큰 의미가 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홍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PR.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대표하고 이제 통화하겠다. 진짜 몇 번이나 하는지 좀 지켜보세요. 이렇게 저장만 해놓고 저장해놓고 한 번도 안 하면 그게 더 나쁜 거잖아. 저장 안 하고 안 하는 건 또 그렇다고 치고 저장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1년 동안 몇 번이나 하는지 두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안 할 겁니다. 그래요. 자, 전화를 또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 만나자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냥 아무 뭐 의제 이런 거 없이 가서 만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대표인데 대통령 만나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의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하고 최상면 특검법 거기다 뭐 거부권 사과 요구 이런 뭐 이 정도 얼개인 것 같아요. 이거 대통령실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의제를 받고 안 받고도 논의가 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은 네. 더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영수회담 자체가 열릴 수 있겠냐 없겠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토콜 자체를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말 나라 걱정이 너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총선에서 대참패를 겪고 이제부터 정치하겠다면서요.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참모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겠다. 그 말 자체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좀 경악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그동안 2년 동안은 정치 안 했습니까? 정치의 최고봉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나라가 이 지경 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두동강 나고 이번 총선에서도 나라에서 지도를 쫙 갈라보면은 왼쪽은 파란색, 오른쪽은 빨간색.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물론 이재명 대표도 야당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은 주된 책임은 정부 여당이 무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라도 깨닫고 정치하겠다. 그럼 많은 국민들께서 그럼 대통령이 좀 뜨거워하고 좀 정신을 좀 제발 차려라 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제 와서 영수회담을 첫 단추를 꿰는데 이런 식의 우왕좌왕과 이런 식의 무례함과 또 이런 식의 일머리 없음을 보여주면은 이재명 대표도 회담하고 싶어도 회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의제도 저는 뭐 폭넓게 다 다뤄지고 또 그 중에서도 저는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한 번에 다 갖고 들어간다. 보따리 장수처럼. 그러면 저는 오히려 뭐 회담에서도 저는 뭐 성과 내긴 매우 어렵다고 보고 지금은 자나깨나 최수훈 상병. 저는 최수훈 상병 관련된 특검법을 이거 관철을 하나라도 좀 시켜야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 욕심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최소한의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얘기를 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결과 참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입장을 내고 야당 대표 만나서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고 최승훈 상병 얘기도 하셨지만 그 특검법 포함해가지고 민생 문제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민생 13조 들어가는 추경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논의 좀 해봐야 되는데 벌써부터 뭐 이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뭔 소리냐 민생 그 지원금 하면은 물가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해요. 소비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돌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니까 돈을 안 써요. 지갑을 닫아. 네. 그럼 내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는 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가 활성화돼서 우리 경제가 튼튼하게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업들도 제품 생산하고 이러면서 경제가 선순환 구조가 될 텐데 소비를 줄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제 자체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돈을 안 쓰는 이유가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경제는 어렵고 물가는 오르고 그다음에 뭐 전기세, 유류세 다 오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돈을 돌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이나 자영업자들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쓸 돈이 있어야 대기업들은 돼. 그렇죠. 네. 대기업들은 사실은 큰 피해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출 중심으로 하니까. 그냥 자영업자는 소상공인들은 다 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당장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단순히 그냥 돈을 주는 거다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내수를 활성화시켜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내수가 살아나니까 다시 경제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그냥 포퓰리즘이다 돈을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경제 전체의 선순환 구조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경제는 심리거든요. 심리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기 위축 이걸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경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 범위를 제외하고는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재정 정책을 써서 결국에는 내수 경제를 진작을 시켜야 되는 거고 저는 다만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더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데 이걸 또 전 국민한테 보편으로 뿌리면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좀 정치권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러니까 정치의 가장 기본이 한정된 재원을 권위를 가지고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느 계층부터 먼저 지원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서 하후 상박으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뭐 더 두텁게죠. 25만 원보다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범위는 좀 줄이더라도 두텁게 지원해서 그분들이 소비를 해서 지금의 이 어려운 국면을 좀 넘어갈 수 있게 정부가 재정적인 그 역할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생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맞는데 그 어떤 범위 또 어떤 금액 뭐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건 꼭 관철시키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 신인규 변호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수 내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견이 없어. 이거 피의자들 빼고는 이견이 없어요. 피의자들은 안 하고 싶겠지만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들은 다 하자고 합니다. 지금 이거. 이거는 진보 보수 문제도 아니고 여야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데 영수회담이 언제 열리냐 그게 뭐 제일 관심사고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열리기 힘들겠죠. 다음 주에는 어떻습니까? 근데 저는 뭐 네. 영수회담도 걱정입니다만은 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총리 임명이 아.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 지금 사임 의사 표했고 총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뭐 새로운 총리 온 것도 아니고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이 이런 식의 계속 그 공석 상태로 돼 있는다는 것이 참 걱정이고 전 영수회담도 문제지만은 총리 임명이 가능할지가 총리 상당히 임명. 저는 관심사라고 봅니다. 지금 여가부 장관이 공석이죠? 계속 공석입니다. 공수처장 공석, 특별감사관 공석, 방통위도 형해화돼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돌아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그렇네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방통은 위원장은 있는데 이제 야당 추천 두 명이서 두 아직도 명이요. 하고 있죠 방통위는. 두 명이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부위원장 둘이서 다 해. 대통령 임명한 두 명이서. 키 최지봉 교수님이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못 들어가셨군요. 참. 항상 전화기만 항상 울리지 않는 벨로 빨리 울렸으면 좋겠네. 보고 계시네요. 혹시 모릅니다. 총리 제안 들어올 수 무슨 있으니까 말씀이세요? 많이 안 해요. 전화 받아주시고 꼭 안 한다고요. 콜백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해요.